자, 아우 시간 빨리 좀 끝나. 나 힘들어 죽겠다 진짜. 자 일단은 통계적 추정 마지막 단원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엔간하면 다 끝내고 싶긴 한데 근데 얘 미적분이 할 게 많아서. 잠깐 타이어까지는 한 거. 여기 유형 8번부터 볼게요. 유형 8번. 자, 요거는 뭐 둘 다 괜찮아요. 변형 문제, 발전 문제 모두 괜찮은데 문제를 좀 잘 읽으시면서 마무리 해결 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공식 설명을 좀 다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냥 바로 그냥 풀이 위주로만 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어차피 신뢰 구간 공식만 외우면 좀 끝나는 단어라서 그거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임의로 전화 상담의 통화 시간 이걸 x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x는 평균 8에 그냥 표준 편차 2의 제곱 이렇게 따르는데 자 내통을 잡을 겁니다. 내통. 내통에 대한 표본 평균을 하나 좀 잡으려고 하는데 x바는 일단 공식이 시그마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뀐다. 이 정도 좀 확인하려고 했죠. 그래서 정규 분포에 평균은 그대로 8. 그 다음에 원래 루트 4 이게 루트 4고 원래 표준 편차가 2니까 2분의 2 하면은 표준 편차가 1의 제곱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식을 좀 잘 세워야 돼요. 네 통의 통화 시간의 합이 30분 이상인데 이게 일단 기본식으로 쓴다면 이거거든요. x1, x2, x3, x4 이걸 네 통이라고 볼게요. 이 네 개를 합쳐서 30분 이상이다.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은 x1부터 x4가 다 따로따로 노니까 얘를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통의 합은 이렇게 써도 돼요. 표본 평균 x바의 4배이기도 하다. 이게 표본 평균은 네 통 기준으로 평균이에요. 근데 이 네 개를 다 더했다는 거는 표본 평균의 4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을 조금 해주라고 해서 이 변형 문제를 좀 고른 거예요. 성수이 뭔 말인지 알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x는 그냥 통화 시간이거든. 통화 시간. 이 통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네 통의 통화 시간을 그냥 x1, x2, x3, x4로 잡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변수가 다르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을 하나 잡은 거야. 네 통 기준으로 네 통 x1, x2, x3, x4 이렇게 묶었을 때 이거의 표본 평균은 x 바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x바는 네 통의 평균인데 자 근데 이게 네 개를 다 합친 거예요. 네 개를 다 합쳐서 30분 이상을 표본 평균 x바의 4배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원래 네 개를 다 더하고 살아나는 표본 평균이 x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은 이 식이 x바가 7.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 바로 마무리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조금 잘 읽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얘를 z로 바꾸면은 x바 기준으로 z는 시그마분의 x바 빼기 m 이렇게 8을 빼주면 되니까 7.5 빼기 8 하면은 z가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나겠죠?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 기준으로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은 오른쪽을 다 더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전체 0.5 그 다음에 0.5부터 0까지는 0.192 그래서 0.192까지 더하시면요 이거 둘 더했을 때 0.692 3번을 구해주면 되는데 태윤이가 이 문제 못 들었는데 밑에 발전 문제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 발전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잘해주세요 이거. 자 이런 거는 시험에 자주 내긴 해요. 근데 난이도는 중수준밖에 안 돼. 푸는 패턴만 처리하면은. 그래서 어렵진 않으니까 한두 번 설명할 때 좀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자 감자 한 박스 기준이요. 감자 한 박스의 무게는 평균 18에 표준 편차 4의 제곱을 따릅니다. 근데 25박스의 무게 총합을 확률 변수 x다. 자 25개 합쳐서 에? 이게 뭐야? 잠깐만. 아 이게 x를 잡으면 안 되겠다. x가 좀 있는 거고 내가 얘를 편의상 그냥 a라고 잡을게요. a는 18의 4의 제곱을 따는데 이게 한 박스예요. 한 박스. 근데 여기서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이 x를 좀 잡지 말고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25박스의 무게 총합을 확률 변수 x라고 잡을 것이다. 그럼 거꾸로 한 박스에 이 정도 따르잖아요. 자, 이걸로 표본 평균을 하나 잡을 건데 이 표본 평균을 a 바라고 잡을 거예요. a 바. 이거는 25개 기준으로 표본 평균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기억하시고 일단 루트 25분의 시그마는 4. 그래서 얘는
A 반은 일단 평균 18에 그 표준 편차가 5분의 4 정도의 제곱 이렇게 좀 바꾸게 될 거예요. 5분의 4 제곱. 그런데 여기서 이 x가 뭐냐면은 25박스의 무게 총합이거든요. 이거를 약간 아까처럼 생각한다면 이 x가 뭐냐면은 A1, A2, A3 점점점에서 A25 처음 상자부터 25 상자까지 더한 걸 x라고 할 거야. 생각한다면은 이 한 박스 그 25개에 대한 평균을 A 바라고 했죠. 이게 그래서 25개를 다 더했다는 거는 25A 바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게 표본 평균이요. 25개짜리 평균 하나를 A 바라고 봤으면은 25개를 다 총합해서 더하시면은 표본 평균의 25배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확률 변수 관계는 x는 25A 바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x는 25A 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면요. 25A 바가 5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확률을 수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는 해석을 잘해야 될 게 한 박스를 A라고 잡았으면은 이 A 바는 25개, 그러니까 크기 25인 박스의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인데 이 X란 거는 25개 박스의 무게 총합이니까 A1 여기서 내가 A로 적었죠. A2 점점점에서 A25까지 다 더한 거를 우리가 X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A1부터 A25까지 따로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는 정규분포 따르고 있지 이 개개인의 값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5개를 다 더한 값은 표본 평균 A바. 이걸 평균이라고 생각해요. A바가 평균이니까 이 평균의 25배를 곱해도 괜찮다. 그래도 25개를 다 더한 값이 되니까. 그래서 25A바는 X 이렇게 바꿔서 마무리는 A바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해석을 들어가시면 돼요. 마지막에 말장난만 피하면서 표현평균 잘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Z는 시그마분의 5분의 4분의 A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다 20 깔끔하게 넣었을 때 20 빼기 18은 2. 2를 5분의 4로 나누시면은 4분의 10이니까 어쨌든 Z는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 확률을 좀 구해서 자, 마지막 답은 정균포. Z가 2.5보다 오른쪽의 전체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0.5에서 0에서부터 2.5까지 0.4938을 빼면 되니까요. 이 답은 0.00062 3번을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해석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좀 잘 내기는 한데 대처하는 요령만 하시면 좀 뻔하니까 은근히 좀 많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얘는 비슷하니까 발전만 볼게요. 발전 729. 마지막 단원이 하나가 있는데 공식만 잘 외우시면요. 마지막 단원은 그냥 통으로 넘어가시니까 실외 구간.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잘 들으시면은 어차피 성진이도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정명푸는 거의 표본폭에 섞어서 내니까 여기다 한번 사주세요. 729번. X바가 135보다 크거나 같다의 넓이가 0.933m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가 있긴 한데 아까랑 비슷하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제품 한 개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평균 140에 20의 제곱을 따를 것이다. 근데 이미 추출한 n개니까요. 이것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면 정규 분포에 140의 루트 n분의 20의 전체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무난한데요. 그리고 이거 z로 또 바꿔줘야겠죠. z는 시그마분의 루트 n분의 20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바꿔주면은 일단은 여기 135를 넣었을 때 얘가 z로 하는 사람은 p z는 크거나 같다. 자, 135 빼기 140 마이너스 5니까 루트 n분의 20분의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요.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면은 p z는 루트 n 번분수 위로 올리고 5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다. 이 넓이가 마지막에는 0.933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어주면 돼요. 자, z로 바꾸는 과정은 똑같고 그 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0.9331을 어떻게든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가운데 0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 전체요. 이 넓이가 0.9332보다 작거나 같다. 네. 그게 어디냐면은 어차피 여기 전체는 0.5니까 0.433을 찾아요. 그러면 0.433이 더하기 0.5면 0.933이거든. 그러니까 이 넓이가 0.933보다 작으려면은 한 여기쯤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원하는 433이가 1.5니까 마이너스 1.5가 한 좀 더 왼쪽에 있다고 치면은 이 보라색 전체의 넓이가
0.9332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작으려면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마이너스 1.5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위치 관계를 잡아주면 딱 봐도 0.933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은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편법은 이거 등호라고 생각해도 풀어도 일단 답은 나옵니다. 등호라고 풀어도 어차피 0.933이 되는 게 마이너스 1.5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은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풀어도 큰 지장은 없기는 한데 이런 문제에선. 하지만 뭐 대충 정석으로는 이렇게 풀어주시고 마이너스하고 곱하면 루트 n은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부등호 바뀌어서 n은 3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최대값은 36. 2번을 보여주면 되겠죠. 0.933이라는 저 넓이를 좀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그래서 정윤포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제 익숙할 거라 생각할게요. 자, 확률 변수 x와 표본 평균 x바의 확률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여기는. 어차피 이거는 좀 보면은 그냥 기본 정규분포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어려워 보이는 문제만 혹시 있으면 좀 골라줄게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사실 없어요. 이 정도면. 오히려 7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예 그 그늘들, 그러니까 요 개념으로 좀 나와 있는 거. 얘는 한번 봅시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만 몇 개 좀 보고 마지막 신뢰 구간의 길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차피 최종 그 마플 연습 문제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수요일까지는 아마 여기 진도 좀 나가야 될 거예요. 수요일까지는 진도 나가고 금요일에 수능 특강을 보긴 할 건데 하루 만에 보기는 좀 약간 빡센 양이긴 하거든. 그래서 태윤이 이번 주 주말에 좀 시간 좀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일요일은 어차피 안 되잖아요. 너 다음날 시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만약에 온다면은 어 일찍은 안 돼. 왜냐면은 그 앞부분은 지금 시간이 좀 차 있어가지고 시험 그러니까 차라리 늦게 언제 시간을 하루 정해주시면 6시나 7시 이후 아니면 7시 성진이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돼 그날 아니 왜냐면 얘 최종 시험이어서 아니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수능 특강을 좀 운 나쁘면은 그 직전 대비 때 좀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확동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걸 약간 방지하고 싶어서 약간 그렇게 하거든 근데 뭐 태윤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하고 일단은 7번 한번 보겠습니다. 해야 될 게 많아요. 이게 수학 두 과목이어서 아무래도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미적분 수능 기출의 미래가 조금 너무 빡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거 고2 수준 아니 고3 수준에서 나중에 뭐 공부 많이 해서 풀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그건 자의소리랑 다른 게 없거든요. 그 미적분 교재는. 그거는 좀 빡세서 그거 하느라 좀 오히려 확통이 좀 벅차긴 할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볼게요. 자 일단은 GK는 이렇게 되고 HK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확률 변수 X 먼저 보시면은 X가 정윤포 N에 M의 30의 제곱 상황 보고 할게요. 금요일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정해봅시다. 그렇죠? 만약에 여유 생기면은 굳이 토요일에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X바는 정윤포 M에 그런 다음에 대상 9명 추출이니까 바로 공식 써주세요. 그럼 얘는 평균 M이고 그 다음에 원래 표준 편차 30인데 그 크기가 9명이다.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기억해서 n자리 9 대입하면은 루트 9 3분의 30이니까 여기는 10의 제곱 m의 10의 제곱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잡고 둘 다 표준화식은 z는 얘가 시그마분의 x 빼기 m 두 번째는 z는 시그마분의 x 바 빼기 m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한 번에 표준화를 미리 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쪽을 시키면요 얘가 gk는 어떻게 되냐면은 gk는 p에 m 플러스 3k는 x니까 위에다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30분의 m 빼기 m 30k 이렇게 되고 이건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다시 쓰면 p z는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g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z로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hk는 요건데 자 hk는 p에 그 다음에 x바가 이제 10분의 x바 마이너스 m 그래서 요 m-30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m이랑 m이 없어지고
10이랑 마이너스 30 없어지면 P가 Z는 마이너스 3K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두 개가 되는데 자 이걸 일반화시키면은 두 개를 좀 동식으로 해줄게요. 같은 정균포 곡선이 있고요. Z 곡선 그리고 가운데는 0이고 그 다음에 K가 양수인가요? 그거는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아니야 그냥 일단은 이렇게 둡시다. 이렇게 두고 그냥 그네들 풀게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기억 자 G0 자 기억이 이제 G0은 여기다 0을 넣는 거고 H0은 여기다 0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림 대충 보셔도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 Z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둘의 넓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정확하죠. 그 다음 니은 G3는 H1 마찬가지로 넣어주세요. 자 G3는 여기다 3 넣고 H1은 여기다 1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얘가 3이랑 마이너스 3이 생기는데 0. 자, 얘가 G3 하면은 Z는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왼쪽, 요 넓이를 보시고 그 다음에 H에 1 넣으면은 Z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오른쪽. 이러면 얘도 넓이가 좀 같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디귿 G1이랑 H-1 넣으면 1이다. 저거 아닐 것 같은데 느낌이? 딱 봐도 아닌데. 자, 왜냐면은 자, G1 K자리 1 넣으면은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요. 가운데 0 있고요. 그런 다음에 H-1은 마이너스 1 넣으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3이죠.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요 가운데가 빠져요. 가운데가 빠진다는 거는 두 개 합쳐도 이게 1이 절대로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님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데 그 표준화만 잘 이해해서 하시면은 그렇게 문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네, 이거는 아까 거랑 비슷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모평균의 추정. 마지막 실내구간. 자, 여기는 공식 하나만 깔끔하게 외우시면은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들 깊이 있게 공부하진 않으세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렇게 부르는데, 자, 이걸 한 번에 외우시면 끝나긴 합니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 요거만 외우셔도 되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실내 구간,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실내 구간은 자, 요 빨간색을 꼭 외워주세요. x바는 자 얘가 잘못 말했어요. 얘가 m은 오랜만에 와서 얘가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 오른쪽은 플러스로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용어 정리가 뭔가요? m은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구간이다. 그다음 x바는 문제에 주어진데 표본 평균 그 이제 표본 10개 중 그 표본들의 평균을 모아놓은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K 여기서 K가 좀 중요한데 이 K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K는 자 정확히 이렇게 쓸게요. 정확하게 쓸게. Z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요 넓이를 우리가 신뢰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신뢰도 몇 프로 이렇게 문제가 명시돼 있어요. 신뢰도 뭐 95%, 99%, 뭐 신뢰도 47%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신뢰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요. 마이너스 K 값부터 K 값까지의 정규 분포에 둘러싸인 넓이를 우리는 신뢰도라고 인정을 할 것이다. 그 나머지 용어는 비슷해요. N은 표본의 크기. 그다음에 그 시그마는 표준 편차. 그래서 이거는 뭐 표준 편차인지 표본 표준 편차인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표준 편차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요 공식을 외우시면 신뢰 구간 A%에 대한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 자 이거 한 줄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선생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은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전수조사를 안 하실 거죠. 전수조사 안 할 건데 자 그럼 지금의 뭐 정부를 지지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론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딱 하나만 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만 딱 조사를 했는데 그게 한 거기서 나온 응답률이 한 30%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아니 70%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근데 미만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오차가 생기죠. 오차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원래 여러 번 반복을 하셔요. 여러 번 반복한다. 이때 그 여기서 신뢰도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표본조사의 결과랑 실제 그 실제라고 하면은 실제 여기서는 그 지줄 이렇게 볼게요. 실제 지줄의 그 차이를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나타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는 구간이다. 그걸 우리가 K에 따라서 이
평균 M, 실제 평균 M이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의 그 오차 안의 범위에 들어가 있을 정도의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표본 평균 자체가 지금 나온 평균이에요. 지금 딱 하나의 표본으로 내서 얼마나 차이 나냐 이런 지표를 좀 알려주는 걸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물론 어차피 깊게 공부하진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 공식만 외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뒤에 있는 모든 문제는 얘 하나로 다 풀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인 공식 얘가 1번이면요 2번은 어차피 이 공식을 토대로 얘가 1번 얘가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하는 공식. 그 다음 2번 공식은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외워두시면 편하긴 합니다. 굳이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실내 구간 있죠. 이 구간을 뺀 값이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은 x바가 없어집니다. x바가 없어져서 얘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뺐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실내 구간이라 길이라고 하고 얘 굳이 안 외울 거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인강에서 다 외우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게 좋고 어쨌든 얘는 필수로 외우시면 돼요. 얘를 모르시면 마지막 단원 문제는 풀 수가 없고 얘를 아시면은 거꾸로 얘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원은 이 내용이 잘 그러니까 다들 뭐 공부를 그렇게 막 빡세게 하진 않으셔서 그냥 이 공식만 알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지금이 좀 시험 코앞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은 내가 개념 원래 살짝 보여드린 적 있어요. 궁금하면 그거 보시는데 전혀 안 궁금할 미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식만 딱 외우고 풀어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그런 느낌을 잡아주면 돼요. 쓸데없는 설명은 약간 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써먹는지 보여줄게요. 자, 1번, 2번인데 이게 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는 주면 안 되고 아니야 그냥 그러면은 여기 Z값 나와 있는 얘 보기 2번을 좀 보면서 합시다. 어차피 옆에 있는 공식 보면서 쓸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잡는지 그냥 공식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공식 살짝 옆에 넘기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일단 해석을 잘 주세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정규분포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정규분포 따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전지 36개를 이미 추출했다. 이거는 n이 36이에요. n이 36. 그리고 자, 평균이 30. 요거는 조사한 평균입니다. 조사한 평균이어서 표본 평균. 그때 표본 평균을 우리는 30이라고 작업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표준 편차인데 이게 원래는 표본 표준 편차긴 한데 개수가 늘어나면 모표준 편차랑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시그마는 3이라고 보셔도 되기는 해요. 그냥 표준 편차 나오면은 표본 표준 편차든 아니면 모표준 편차든 그냥 다 시그마에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리고 마지막에 K가 뭐냐면은 이걸 보시면 되는데 신뢰도 95% 있죠. 네, 이게 잘 보시면은 Z가 1.96보다 작거나 같다가 0.9다. 이거를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넓이가 문제에서 주어져요. 자, 이게 0.95래요. 이게 0.9면은 이거를 확률, 즉 그 표본이 완전히 모집단과 차이를 없앨 수 있는 확률, 즉 신뢰도라고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요게 K값 있죠. 그러니까 K값, 여기 K부터 마이너스 K까지 넓이를 우리는 신뢰도라고 인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K는 1.96을 인정하시면 돼요. 이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안 주면 오히려 그 학교가 잘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1.96 이렇게 잡아서 아까 전에 신뢰구간 공식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이거를 오늘 좀 많이 써야 되니까 과학기술 조금 이용합시다. 자, 두 개의 공식을 계속 복붙을 할게요. 어차피 하루 만에 뭐 이게 다 외워지지 않을 테니까. 자, 스티커 추가 좀 할게. 공식. 그냥 이것만 오늘 하루 종일 쓸 거니까. 플렉스 새로운 기능이 있는데 이걸 한번 봅시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보이더라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를 할까요? 자, 그래서 다시 새로운 기능이니까 한번 써보긴 해야겠죠.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어. 이거를 스티커 백 추가했는데 여기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계속 갈게요. 자, 일단은 요 공식이 좀 대입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구간을 그대로 펼쳐주면 돼요. 그냥 얘 하나만 외우시면 사실 끝이긴 한데 자, x바가 이제 30입니다. 이 30을 요 자리에 좀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30 이렇게 되고 자, 모평균 m이 요 가운데 속해 있으면요. 그냥 이 자체를 실내 구간이라고 부르고 그럼 나머지 왼쪽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는 빼기 얘가 루트 n
6분의 그 다음 넣어주세요. 시그마 3 곱하기 1.96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실제 소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계산. 그 다음 오른쪽은 30 플러스 그 다음에 대칭형이요. 그래서 얘가 루트 n이니까 루트 36 6분의 시그마는 3 곱하기 k 1.96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은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2번 볼게요. 자, 평균이 16초, 표준 편차가 4초 있다. 다시 측정한 평균 표준 편차예요.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인데 일단 여기서 표본 평균 x바는 16이고 시그마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야? 64명이니까 n은 64. 이 변수 중에 하나를 구하시오.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자, 신뢰도 99% 있는데 이제 z값 보시면 돼요. z가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가 0.9. 이거를 신뢰도 99%로 인정을 한다. 그렇죠? 확률 이고 신뢰도다. 그래서 여기서 k 값은 2.58 이렇게 4개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식에 넣어서 얘를 그냥 공식화시키면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은 왼쪽은 자 x바가 16이니까 16 빼기 자 k 2.58 곱하기 루트 64 8분의 4보다 커놨고 그 다음 오른쪽은 16 플러스 얘가 2.58 곱하기 루트 64 그래서 8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요거를 계산해서 쓰시면 답이에요. 그냥 가장 기본 문제는 그냥 이 소수점 계산한 게 보기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문제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걸 찾아야 돼요. x바가 뭔지 아니면 시그마가 뭔지 n이 뭔지 이렇게 직접 넣어서 찾는 문제가 좀 보편적이기 때문에 뒤에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사실 설명은 다 했거든요. 요거 둘만 알고 있으면은 여기 단어는 끝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문제에서 볼게요. 신뢰 구간의 길이 한번 볼까요? 그냥 가볍게. 신뢰 구간의 길. 어차피 그냥 기본 문제니까 자, 요걸 그냥 공식화시켜서 들어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냥 바로 쓸게요. 자, 공식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 뭐였냐면은 그 실내 구간 펼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 값, 경계값에서 경계값을 뺀 값을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데 외워두시면은 뭐 나쁠 건 없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공식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실내 구간에서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값이라고 보시고 자, 이 문제를 봐주세요. 자, 표본의 크기가 400이다. 1번. n이 400. 그 다음 신뢰도 95%인데 신뢰도 95%는 요거 95%인 얘를 따라요. 그래서 1.96이라는 숫자 K는 1.96 이렇게 Z값을 K값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준 편차가 100이니까 모표준 편차 시그마 100 요거만 하고 그냥 여기다 대입하시면 끝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그냥 공식에 대입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세요. 옛날에 그 뭐였더라? 햇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모듈이라고 하면은 그 조금 나중에 좀 귀찮은 게 있긴 한데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귀찮은 계산단에 좀 빠져서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2 곱하기 1.96 그다음 루트 n 그래서 20분의 그다음 시그마 100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답이 되겠죠. 뭐 사실 얘만 외우시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어차피 대표문이랑 좀 겹치니까 여기도 기본 개념 설명했으면 주로 변형 발전 위주로 풀어서 마지막 단원까지 오늘 시간상 이론상으로는 다 끝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전 문제 732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 연습 문제를 좀 푸는 걸로 이렇게 딱 단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태윤이가 지금 워낙 바쁠 거예요. 니네 학교는 또 그 확통 미적을 이과들한테 강제를 시키는 거야. 그죠?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과 애들 수능때 결국 미적 보낼 거고 문과 쪽 애들 확통시키는 대로 확통 강제는 내가 볼 땐 좀 별로긴 해. 그러니까 애들 그냥 쓸데없이 공부 더 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732번 실내공 공식 먼저 보여주고 한번 쭉 간단히 대입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일단 요 공식을 빌려서 써주시면 되기는 해요. 자, 여기. 자, 여기다 넣고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자, 여기 표본 평균이 x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을 땐 그냥 써주세요. 표본 평균 x바. 그 다음에 택시 16회 추출 n은 16입니다. 이미 추출 16. 그 다음에 95%는 요 옆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애매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0.4750 이 숫자가 뭐냐면은 정륜포 그래프로 보실까요? 처음에는 자, 이게 0에서부터 1.96까지가 요 넓이가 0.475래요. 근데 이걸 딱 2배 하시면 마이너스 1.96까지는 0.95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도 95%는 표에서 봐요. 근데 이게 만약 광성고 학교 시험 스타일상 정균포표를 맨 앞에 줄 겁니다. 맨 앞에. 그러니까 1번
1번 풀기 전에 이걸 보고 모든 문제 정규분포를 다 앞에서 좀 찾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직접 주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뢰도 95%는 0.475의 2배 이 정도를 좀 기억을 해서 어쨌든 K가 1.96이다. 이걸 좀 찾아주시면 돼요. K가 1.96. 그리고 시그마 있었는데 시그마 없나요? 어 시그마가 없나? 잠깐만. 시그마가 또 없고 엑스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왜 없냐면은 여기 엑스바는 무시해도 돼요. 엑스만 무시해도 되니까. 어쨌든 시그마를 좀 찾아줘야 돼. 그런 다음에 신뢰 구간을 살짝 펼쳐줄게요. 그러면은 자 이거 그대로 써봐요 여기. 그러면 얘가 x바 모르니까 대충 쓰고 그 다음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 4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오른편은 m. 그럼 다시 x바 공식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 4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건데 이게 자 요거랑 똑같아야 돼요 여기. 여기랑 똑같으려면은 이 값을 우리는 c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c.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c라는 그 x바 플러스 c가 있거든요. x바 플러스 c.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c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택시의 연간 주행 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일 확률.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정규 분포로 좀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기본 패턴. 그러니까 공식은 이게 끝이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줄 보세요. 연간 주행거리는 모평균 m의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럼 이건 모집단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건데, 자 마지막 줄은 정규분포 문제예요. 지금 통계적 추론 끝났어. 마지막 줄에서 연간 주행거리 x가 m 플러스 c보다 작거나 같다를 확률로 좀 잡아주시면 돼. 근데 c가 요거였어요. 요거를 살짝 요 c 자리로 좀 바꿔주면 돼요. 아 그러니까 x반은 빼고. 그럼 얘가 x는 1.96이랑 4에 약분하면 이게 0.48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m 플러스 0.48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처리하면 되는데 충분히 표준화가 가능해요. 자, x를 표준화시키면 x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그냥 이대로 그냥 쓰면 되겠죠. x 빼기 m이니까 여기 있는 그냥 m 플러스 0.48 시그마를 x 자리에 넣어주면은 그냥 m 사라지고 이게 z는 시그마분의 0.48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같은 말은 그냥 z는 0.48보다 작거나 같다. 요즘 그 추세로 보면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통계를 꼭 한 문제씩 넣기 때문에 개념으로 보시기 때문에 요 정도는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히 좀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z는 0.48보다 작거나 같고 근데 이런 건 공짜예요 솔직히. 이거는 누구나 맞추셔야 돼요. 4점짜리에서 확률 안 된다? 그럼 진짜 감사하게 여겨져요. 0부터 0.48까지.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자 0.48 위에 있겠죠? 0.48 0.48이 아닌가? 그럼 0.49일 거예요. 계산 잘못할 거야. 0.49. 그러면은 억지 같지만 자 0.49, 0.1879 여기다 0.5 하시면 답은 0.6879. 정규분포로 자연스럽게 전환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관 공식을 잘 활용해서 마무리를 해줍시다. 다음 두 번째 문제. 글씨는 조금 확대할게요. 아까는 그 칸 때문에 그랬는데. 자, 두 번째 것도 다시 공식 보면서 하죠. 자, 요 공식인데 자, 여기도 이제 C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문제랑 거의 흡사하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시그마인 정규분포, 모평균은 M. 그러니까 M 있고 시그마 있고 몰라요. 그 다음에 크기 36개 추출이니까 N은 36. 그 다음 표본 평균의 값이 X바. X바도 안 나와줬어요. X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신뢰도 99%. 이거는 요 표를 보고 푸시면 되는데 99%는 2.58이라는 수를 주목하시면은 0.49에 2배 하면은 0.99가 됩니다. 2.58부터 마이너스 2.58까지. 그래서 여기서 K는 정규 분포의 넓이 2.58을 인정하시면 돼요. 2.58. 자, 그래놓고 신뢰구간 공식에 대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얘가 x바 빼기 나와 있는 것만 2.58 곱하기 루트 36 6분의 시그마보다 m이 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오른편은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랑 좀 흡사해요. 여기가 플러스 c고 여기가 플러스 c입니다. c. 이게 c가 되기 때문에 일단 c 값은 이제 뭐가 되냐면요. 요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자, c는 핸들링이 좀 있어서 c는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고 6이랑 2.58 약분하면 0.43. 그래서 얘는 0.43 시그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0.43 시그마.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제 얘도 정규분포로 가야겠죠. 자 이미 얘는 표본 평균 가야 돼요. 왜냐면 이미 추출한 64개의 고기만두의 무게의 평균이니까 요거는 원래 x가 정균포 이 x는 참고로 여기서 고기만두의 무게요. x가 m의 시그마 제곱 따르는데
이미 추출한 64개 고기만두의 평균. 여기서 표본 평균을 좀 정의됐기 때문에 x 바로 표준화시켜야 됩니다. x 바는 정규분포의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어차피 외웠다고 쳐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면 6. 그래서 6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 요거로 바꿔서 얘로 표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z는 6분의 시그마 분의 x 빼기 m. 그럼 6분의 좀 마음에 안 드니까 6은 6배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평균이 m 플러스 2분의 1 c인데 이건 x 바죠. x 바가 m 플러스 2분의 1 c. 여기다 다시 2분의 1 곱하면은 계산 좀 많이 들었긴 한데 0.215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마지막에 구하시면 되겠네요. x 바가 m 플러스 0.25 시그마. 자, 그래서 요거를 x 바자리 그대로 좀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m 빠지고 0.25 시그마 곱하기 6, 0.215 곱하기 6에 시그마 약분되면 어쨌든 얘의 z 값을 구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6, 5, 30, 6, 1, 6, 9, 6, 2, 12, 1.29. 그래서 같은 말은 z가 1.29보다 크거나 같다. 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 그래서 정규분포 그래프는 1.29라는 숫자는 여기 보이니까 걔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정규분포 그래프 넓이 그려서 확인하시면은 0, 그 다음 1.29. 내신 대비할 땐 그래프 귀찮으면 안 그릴게요. 어쨌든 지금 그릴게. 0부터 1.29까지는 0.4015. 그래서 전체 0.5에서 빼면은 0.0985 이런 느낌 나서 얘를 구하시면 돼요. 0.0985. 그래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해서 어려워봤자 그냥 이렇게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신뢰 구간의 추정 이거는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마무리한다. 선생님 아직 한 문제밖에 안 풀어봤지만 공식만으로 해결될까요? 라고 하시면 예스예요. 자, 735번. 여기는 그냥 죄다 공식으로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식 하나만 잘 외워주세요. 뭐 이거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보시고 자, 마찬가지로 신뢰 구간 공식 보면서 할게요. 자, 일단은 얘는 신뢰 구간을 직접 구하시고 A를 구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N과 A 두 개 구할 겁니다. 그래서 요 신뢰 구간 공식 한번 볼 건데 근데 이거 두 개냐? 이렇게 두 번을 내가 클릭했나? 어쨌든 자 이렇게 두 개를 봅시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아는 것만 다 보시면은 n개를 추정했어요. n개. 그랬더니 평균이 20. 추정한 조사니까 x 바가 20인 겁니다. x 바 20. 그다음 표본 표준 편차 시그마가 5다. 그런 다음에 신뢰도 95%는 그냥 1.96 보시면 돼요. 0부터 1.96까지가 0.475, 두 배하면 0.95. 그래서 K는 1.96 정도로 확인하시면 돼요. Z값. 요거는 표보고는 넓이 2배 이거 꼭 확인을 해줍시다. 자, 그래서 이 신뢰 구간 그대로 잡으시면은 왼쪽부터 20 빼기 아는 거 최대한 계산 1.96 곱하기 루트 n. n은 모르고요. 루트 n 분의 5 보다 m이 더 크거나 같고 오른편은 2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이제 왼쪽이 19.02가 나오셔야 돼요. 오른쪽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19.0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좌변을 맞추시면 돼요. 그럼 보여줄게요. 20부터 먼저 반대로 넘기면은 19.02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이게 0.98일까? 마이너스 0.98 그래야지만 나누시겠죠? 자, 요거는 오른편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n을 먼저 보여주고요. 순서 기억. 그럼 얘네들 약분하면 2분의 1. 2분의 1은 루트 n분의 5니까 대각대각 곱하면 루트 n은 10. 그래서 n은 100. 그래서 n이 100이다. 요걸 먼저 잡아줘요. n이 100이고 그 다음 오른편은 다시 n자리 100을 넣어서 요 a랑 오른편이 같다라는 거 깔끔하게 구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00이니까 10, 10분의 5 약분하면 2분의 1, 2분의 1과 1.96 약분하면 0.98, 0.98 더하기 20이면은 요 a 값이 20.98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공식 보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신뢰도 95%다. 근데 Z가 1.96보다 작거나 같다가 0.9다. 뭐 이렇게 나오면요. 얘가 뭐 1.96보다 작다 0.475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두 배하면 0.9가 되니까 걔를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자, 표준 평균 X반은 열량을 조사한 평균이요. 150. 그다음 표준 편차 12, 시그마가 12인 겁니다. 그다음 신뢰도 95%는 K를 알려주는 거야. K가 1.96이고
자, 마찬가지로 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 공식 여기다 그냥 깔끔하게 대입을 해주세요. 그럼 식 자체가 150 빼기 그 다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오른편은 얘가 15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아요. 나와 있는 값이 좌변이기 때문에 좌변끼리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 좌변끼리 같다. 그래서 여기는 150 반대로 넘기면은 얼마죠? 30. 계산이 안 돼. 자, 일단은 39.2. 대충 3.92. 3.92가 얘가 마이너스긴 한데 마이너스 3.92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2. 이런 식으로 n 구하는 거 똑같아요. 아까 문제랑. 그래서 마이너스 1.96 나누면 2는 루트 n분의 12. 2로 나누면 루트 n은 6이고요. 그럼 마지막에 n은 36. n이 36 나왔으니까 그럼 왼쪽은 다시 요 n 자리에 36 넣고 계산을 해준다.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쉽죠? 그냥 공식 하나로 다 풀리는 거 계속 보여드릴게요.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발전 문제. 발전 문제만 하면 돼요. 여기는 뭐 공식 어떻게 써먹는지만 알면 되니까. 진짜 수학의 기초가 부족해요. 나 선생님 공식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위에 것도 풀어보시면 되는데 여기다는 그냥 발전 문제 정도만 풀면은 대충 다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공식에 집어넣는 문제니까. 자, 한번 보시고 들어갑시다. 자, 여기. 자, 어느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 n분 표준 편차 시그마분 따라요. 근데 16명을 추출했으니까 n이 이게 두 개를 구해야 돼요. A, B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 C, D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 줄까지만 보세요. 이렇게. 자, 앞에 줄 아니면 A부터 B까지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평균 M, 그다음 표준 편차 시그마 모르고 N은 16이고요. 표준 평균 X반은 75고 그런 다음에 신뢰도 95%는 요거 보시면 돼요. 95%, K는 1.96 이렇게 다섯 개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잡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신뢰 구간을 쭉 잡아주세요. 그래서 요 공식에 대입하면은 75 빼기 1.96 곱하기 루트 16이니까 4분의 시그마보다 M이 더 크거나 같고요. 오른편은 75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해서 일단 마지막에 D-B를 구하려면 요게 B가 됩니다. 이렇게 B. 왜냐면 A부터 B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걸 B라고 좀 잡아주면 돼요. 오른쪽이 B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16명을 다시 추출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N은 16이요. 두 번째 상황은 또 N이 16. 이건 파란색으로 씁시다. 헷갈리지 않게. 자, N이 16이고 표본 평균이 바뀌었어요. X반은 77이고 그 다음 신뢰도 99%면 0.99. 얘를 좀 따르니까 K가 2.58일 때 상황을 다시 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신뢰 구간은 요 식에 또 밑에 식에 대입하면은 77 빼기 2.58 곱하기 루트 16이니까 4는 똑같아. 그래서 4분의 시그마. 여기 4분의 시그마보다 M이 더 크거나 같고요. 그냥 가운데는 다 M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집단이 들어가 있을 확률. 그 다음 오른편은 77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16. 4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도 오른쪽이 D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D. 잡으시면은 별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여기를 이제 빼주래. 그냥 1차 방정식이 돼요. 그쵸? 시그마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빼면은 뭐 솔직히 이게 고3 문제냐 이거야. 공식은 다 써버렸고 자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2 빼기 자 여기만 조금 계산해 주세요. 얘는 0.49 얘는 뭐야? 소수가 분수를 해야 되나? 잠깐만 0.49 얘가 0.6 그다음 뭐야? 4, 5, 0.645 그래서 0.645에서 0.49 빼면은 0.1 5, 155, 0.15D 좀 빡세네요. 자, 0.15D가 어쨌든 3.86 이러면 되고요. 아마 나눠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2를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0.155D는 얘가 3이 아니죠. 1.86 되니까 자, 먼저 얘네들을 31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0. 아니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요. 자, 그냥 1000을 곱해. 1000 곱하면 마이너스 155D는 1860 이렇게 되니까 먼저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1D는 계산이 빡세네요. 자, 372 5, 3, 15, 3, 7, 20 그죠? 그 다음에 372 이게 되네요. 얘가 마이너스는 붙여야 될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는 붙여야 되고 뭔가 이상하긴 한데 몰라 그냥 대충 해요 이제. 나도 인내심이 반응 났어. 자, 일단 마이너스 30을 나누면 D는 어쨌든 12 어쨌든 D 이게 D가 아니라 시그마입니다. 여기는 시그마니까 시그마는 12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시그마 값을 구하여라. 12 이렇게 풀면 답이 돼요. 그죠? 공식만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계산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다음 거. 요즘 너무 뭔가 수업 준비할 게 많아서 좀 빡세네. 힘이 좀 딸리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다음 거.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 두 실내 구간의 길이 같을 때. 자,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 741번에 2번.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길이 공식을 쓰셔서 풀어도 되기는 해요. 어쨌든 뭐 기본 공식만 잘 외우시면 되니까요. 한번 볼게요. 자, 요걸 할 거고 공식 똑같이 볼게요. 아니 왜 근데 이게 여러 개 나오는 거야? 자, 일단 1번. 자, 얘가 표준 편차가 10인 정륜표를 따른다. 그럼 시그마는 10이고요. 그 다음 100개 수명인데 n은 100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95%는 그냥 요거 보시면 돼요. 0.95. 그래서 k는 2라고 잡을 때 여기 2.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표본의 크기를 n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신뢰도 99% 바꿨어요. 이게 표준 편차는 원래 정률 보니까 시그마는 그대로 똑같아. 근데 두 번째는 표본의 크기가 n으로, 얘는 n으로.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신뢰도 99%니까 3으로 보시면 됩니다. k가 3일 때. 그래서 두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같다. 공식으로 넘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10으로 펼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구간의 실내 구간,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길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100, 10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나오는 요 집단에서 나오는 실내 구간은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이 둘이 같으시면 끝이에요. 같으시면 돼서 일단 약분 해주시면은 10분의 2니까 5분의 1은 얘가 루트 n분의 3. 그럼 루트 n은 15고 n은 그 15해주고 225 5번을 해주시면 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식만으로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요. 몇 개 남았는지에 따라서 끝까지 할지 아니면 말할지 쓸데없이 많네요. 다 쉬운 건데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딱 두 개 남았는데 그냥 두 개 다 끝낼까요? 어. 성준이 가고 싶대요. 근데 못 가요. 태윤이 상관없죠. 이거는 태윤이 우선이에요. 딱 두 개만 하면 돼, 성준아. 괜찮아요. 두 개. 유형 두 개만 딱 깔끔하게 봅시다. 자, 5번. 자, 6번. 발전만 할게요. 어차피 쉽잖아, 여기. 보면은 공식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그치? 공식을 벗어나는 문제가 없다? 이 정도는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런 느낌. 성준이도 어차피 곧 3시간 할 거잖아요. 이 정도 한 10분 정도 넘어가는 걸로 크게 개의치 말아주세요. 자, 744번. 그냥 오늘 깔끔하게 끝내고 다음 시간 연습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Z는 A보다 작거나 같다가 0.90이다. 얘는 뭐 이제 신뢰도를 좀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Z 정규분포 스타트가 좀 돼 있어요. 일단 얘가 뭔지 한번 봅시다. Z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정규분포 그래프 살짝 확인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0, 그 다음 여기 A, 0보다 A보다 왼쪽에 있다 합치면 0.9인데 자 왼쪽 전체가 0.5니까 오른편은 0.4가 돼야 돼요. 그러면 0.4가 되는 포인트가 1.28이 있거든요. 1.28. 그래서 A가 1.28이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A가 1.28. 그리고 이제 실내 구간을 갑자기 또 잡으래요. 실내 구간. 자, 모평균 M을 이제 아는 거 보시면 시그마는 8, 그 다음에 크기는 144, X바는 뭔지 모른다. X바. 자, 그리고 K는 A%를 좀 확인해야 되니까 K는 뭔지 몰라요. 여기서 K가 변수예요. 자, 그러면 먼저 본다는 건 실내 구간의 길이 딱 펼쳤을 때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 12분의 8보다 M이 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오른편은 X바 그 다음 플러스 K 곱하기 12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X 플러스 A 그러니까 A가 아까 이거거든요. A. 그러니까 요거는 A일 거고 얘는 알파일 거야. 알파. 좀 다를 거야. A랑 알파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A랑 얘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A는 아까 1.28이었어. 1.28. 그래서 얘가 1.28은 12분의 8, 3분의 2K 약간 이런 식을 좀 잡아야 되고 K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K는 1.28 곱하기 2분의 3 해서 0.64 곱하기 3, 1.92. K는 1.9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뢰도 A%란 거는 아까 전에 설명만 잘 들었으면 A는 정규분포로 둘러싸인 넓이다. Z가 K값 마이너스 1.92부터 1.92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우리는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인정한다라는 거 기억해서 역으로 푸는 문제니까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92, 오른쪽은 1.92.
해서 여기 둘러싸인 전체 넓이는 0.476. 그래서 오른편이 0.4726, 왼편이 0.4726 하면은 0.959452. 어쨌든 이렇게 답이 돼서 이걸 마지막 신뢰도로 보시면 그냥 94.52%, 퍼센트니까 100을 곱하고 답을 내주면 된다. 이런 소리로 보시면 답이 될 겁니다. 선생님 이해 되시네? 자, 마지막 거. 신뢰 구간의 성질. 신뢰 구간의 성질. 둘 중에 문제 많은 1번만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래야지 그나마 성진이가 납득을 하시죠. 자, 일단 1번. 자, 뭐 어차피 둘 다 물어본 거 비슷할 거예요. 자, 1번, 2번 보시면은 근데 이거는 잘만 읽어보면 쉬워요. 신뢰 구간식을 미리 펼쳐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요거. 자, 이번엔 신뢰 구간 바로 씁시다. 자, A는 정준포를 따르고 B는 정준포를 따른다. 이거는 이제 표본 평균 정의도 물어봤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XA바 XB바 그냥 얘도 먼저 잡을게요. 그냥 다 잡을까? A는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 그냥 혼합 문제예요. 혼합 문제. 그 다음 B는 정규분포 M의 M1 M2 M2의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요. 2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럼 여기서 XA 바 요거는 A에 대한 표본 평균이어서 크기가 N1이거든요. 크기가 N1. 그러면 얘는 N에 얘가 M1에 루트 N1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루트 N1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다. 그러면 XB 오늘 배웠던 이제 그 표본평균까지 같이 씁니다. XB는 자 정규분포의 M2에 그 다음에 크기가 N2 그래서 루트 N2분의 그 다음에 2분의 시그마 그래서 2 루트 N2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게요. 원래 2분의 시그마였으니까 자 이렇게 잡고 자 일단 M1과 M2가 똑같으면은 여기 평균 같으니까 모평균은 그러니까 모평균은 표본평균의 평균과 같다 해서 뭐 기억은 참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니은 바로 볼까요? XB는 M2의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요? 얘가 잘못 본 거 아니지? N2인 표본이 있죠? 근데 어떻게 2분의 시그마 제곱이지? 일단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니은은 좀 말이 안 되고 아마 디귿만 보라는 걸 겁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따라야 돼요. 자 디귿에서 N1이 4N2일 때 그리고 이 마지막에 물어본 게 잘 보시면 B-A, D-C 신뢰도 95% 신뢰도 95%가 신뢰도가 같죠. 이거는 K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 나오는 K 값이 같고 B-A를 우리가 첫 번째 신뢰 구간의 길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뺐다. 그 다음에 여기 CD, D-C도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마지막 해석은 이제 얘가 A와 B의 신뢰 구간이 같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같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N1이 4, N2일 때 물어보는 겁니다. N1이 4, N2일 때. 그럼 1번 A에 대한 신뢰 구간을 보시면은 자 M1에 대한 신뢰 구간. 그럼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크기는 N1인데 4, N2를 볼게요. 크기는 4, N2 그리고 K 값은 그냥 K라고 써도 돼요. K 그리고 시그마는 A는 모집 단위 시그마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이렇게 써주면 돼요. 시그마. 그 다음에 M2에 대한 신뢰도 95%. 그럼 B는 M2가 정윤포 이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시그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N2, 그 다음 K, 그 다음 2분의 시그마를 따르고 있어요. 2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얘는 B를 따르는 정윤포 보셔야 돼요. M2에 대한 신뢰구간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확인할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자 공식상으로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식으로 보시면은 얘가 이제 2K 곱하기 루트 4N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식으로 보면은 2K 곱하기 루트 N2분의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루트 4는 2를 앞으로 빼고 2를 분모로 내면 2루트 N2, 2루트 N2 이렇게 똑같이 되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같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공식으로 안 외우면은 아까처럼 펼친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식으로 가셔도 되기는 해요. 어쨌든 같으니까 디귿도 찹니다. 기억 디귿 3번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 정도까지 외워주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러면은 뭐 확통 일단 단원 조각 문제 빼고는 다 봤으니까 마지막에 단원 조각 문제 통계 최종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는 수능 특강 조금 보도록 할게요.